다음으로 서재영 자율주행님께서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 및 정부 투자 방향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신 서재영 자율주행님께 감사드리며 피디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련의 서재영이고 자율주행차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발표는 자율주행차의 산업현황 및 정부 투자 방향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산업현황 그리고 정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정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알듯이 자율주행차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명명하고 있고 그의 법에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구분은 크게 부분 자율주행차랑 완전 자율주행차로 좀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 아직도 쓰고 있는 ADAS, 첨단 운전 보조 장치 같은 부분 자율주행차 부분하고 차가 시스템이 스스로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5를 크게 구분해서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눈으로 보고 그다음 뇌로 판단하고 손, 발로 조정을 합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부분도 인지, 판단, 제어라는 부분에서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관련된 추기 기술 같은 센서들을 이용한 센싱 기술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인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을 어떻게 경로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주행시킬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판단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 영역들은 점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좀 보강이 되고 있고 관련된 운전 습관들, 빅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추가돼서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존에는 손발로 해서 그 브레이크, 핸들 이런 부분들을 제어했지만 실제로 기계가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차의 부분들은 또한 많은 기계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중안전, 그다음에 초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의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2중, 3중으로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제어에 관련된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발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미국의 그 SAE라든가 그 미국 교통부 DOT 그다음에 리자 이런 부분에서 공이 지금 현재는 레벨 0에서부터 5까지 명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레벨 1과 레벨 2들이 최고 사용으로는 레벨 2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런칭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HDA가 지금 보급돼서 웬만한 고급차에는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SUV 차량품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런칭되어 있는 상태고요. 레벨 3를 지향하는 이제 저속 구간과 그다음 섰다 가다 이런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는 레벨 3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자동차 OEM 기준으로 보면 아우디가 한번 처음으로 런칭한 상태이고 아마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도 런칭될 예정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레벨들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레벨 2 정도 되면 실제로 발에 대한 부분들, 발에 제어하는 부분들이 매우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하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런 부분들이 레벨 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로 홍보하지만 그 기능으로 보면 레벨 2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에 관련된 부분들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실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실제로 핸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실제로 우천 환경 이런 날씨 환경에서도 그 자율주행 기능이 수행이 되고 가장 레벨 2하고 레벨 3가 틀린 부분들은 실제 스몰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과 실제 차선 변경도 스스로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레벨 3에서 특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레벨 3까지 보시면 레벨 3까지는 그 차량에 사고 났을 때의 책임 소재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제어권에 대한 부분이 이양이 있고 이양이 됐을 때 사람이 즉시 아니면 수분 내에 차량을 제어해야 됩니다. 레벨 4와 레벨 5 영역에서부터는 실제 차량 제어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 차량의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어권에 대한 책임 수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은 2중, 3중에 대한 안전력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크게 레벨 4에 대한 부분들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 그다음에 시내 도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크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5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저희 그 기술진들에서 봤을 때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의 끝이라고 보고 있고 레벨 5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그 라스트 마일 이런 주차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영역들이 보강이 됐을 때 기술을 서포트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이 됐을 때 그 레벨 5가 영역이 구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자율주행차 시대로 돌입하면서 ICT 기술과 융합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라고 명명하는 그 산업군은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의 영역이 아니라 ICT의 영역들이 같이 머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프라의 활용입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차량에 센서들, 고가의 센서들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높아지고 정말 성능들이 좋아질수록 센서들이 더 많이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차량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보급, 그 다음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에 부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좀 약간 그 인프라의 협조형으로 통해서 실제 통신이나 도로 인프라에서 정보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심지어는 위성의 정보까지도 주고받으면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가능한 센서 수를 줄이고 차량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실제로 아마 자율주행차의 영역들의 상용화가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기능에 대한 요구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현황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봤을 때는 공공에 대한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술 부분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차 기술들이 시골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교통 약자들, 과소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교통에 대한 그 소비자들에게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자동차의 시장은 지금 현재 9,500만 대 정도 되지만 앞으로 2030년경 돼도 한 1억 1,000만 대, 거의 한 1,500만 대 성장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성장률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지만 2020년 대비해서 203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그럼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동차의 그런 부품 산업의 10배의 그 성장률을 도와주지만 또 하나 자율주행차가 영역인 부분들이 그 서비스 영역입니다. 실제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기여하는 바는 그 자동차의 영역보다 한 20배 정도 더 높다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19년 내비건트 리서치라든가 요 그다음 프로스트 설리반 이런 대표적인 그 연구조사 기관에 의하면 레벨 2 시장은 뭐 2027년까지는 꾸준히 가지만 27년 이후에는 레벨 3와 레벨 4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런칭이 되고 대표적인 자율주행차를 장착하게 되는 시장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030년경 되면 한 170만 대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규모로 보면 실제 현재 2020년에 1조 대지만 2030년도 정도는 14조, 2035년도에 18조 정도 돼서 한 10배 이상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시장에 런칭되어 있는 HDA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벨 2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제한된 조건에서 동작을 합니다. 고속도로라든가 보행자가 없는 상황들 그리고 맑은 날 뛰어들기 없는 상황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책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자율주행차가 차량이 더 많이 주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벨 3와 레벨 4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레벨 3와 4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난제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야간 우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수신호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이런 난제적인 요소의 기술들을 해결해 줘야지만이 레벨 3와 레벨 4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영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로는 그 농업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에 관광이라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셔틀이 아마 그 부분을 대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물류와 공공교통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율주행차가 커넥티드가 돼서 교통 관절랑 일체화가 되고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일부 담당을 해서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무인 이동 스토어 이런 서비스까지도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처럼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율주행차가 담당을 해서 실제로 방역에 관련된 부분,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차량에서 담당을 하고 원격 의료진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치까지도 자율주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까지도 발전되는 요소 기술이 자율주행차가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율주행차 정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그 VIP에서 보고했던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도 2027년에 레벨 4를 런칭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총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혁신 성장 동력, 우리나라의 8대 혁신 성장 동력에 자율주행차가 포함돼서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기재부에서는 19년 8월에 빅3라고 해서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혁신 부분이라고 예측해서 미래차를 담았고 그 부분에 자율주행차가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자율주행차 관련된 정부 상위 정책들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그 국가적인 발표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표했던 영역들은 좀 더 앞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국가적인 정부 기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게 2025년경에 레벨 4가 런칭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레벨 4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을 발굴을 했고 여태까지 정부 R&D가 레벨 3에 관련된 부분들로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레벨 4, 그다음에 레벨 4 플러스라고 해서 조금 더 도심로까지도 주행할 수 있는 기술로 담아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가적으로 차량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차가 자율주행차 부분이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차량 같은 경우에 사고 없는 차량 그리고 차량이 그 수행할 때 인프라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소통하는 교통 인프라와 끊김없는 통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기술 반영이 돼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성장력을 강화시키고 여기에 발생된 그 신성장에 관련된 신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하는 게 자율주행차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투자의 방향은 또 설정해서 갑니다. 저희가 BR&D냐 R&D냐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냐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영역 구분을 하고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을 육성하도록 발굴을 하고 저희는 정부에서 마중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민간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 영역을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된 정부 투자 방향은 지금 한 부처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해서 과기정통부, 국토부, 경찰청이 같이 공히 자율주행차 분야는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부품 개발하던 레벨 3에 대한 부품 개발하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게 21년에 완료가 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ICT 융합 사업 원점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올해 교통물류 연구 사업이 끝납니다. 이런 그 세 개 부처에 관련된 기술들과 경찰청이 같이 관여를 해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예타를 받았고 작년 내내 예타를 받았고 올 4월달에 예타가 통과되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량에 관련된 융합 신기술들, 산업부와 가계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차량 그 센서라든가 차량 컴퓨팅 모듈이라든가 협력 제어라든가 차량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차량 융합 신기술, 그리고 ICT 융합 신기술이라고 해서 가계부가 주도를 하고 산업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실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 AI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다음에 V2X 통신 기술들, 이런 관련된 ICT 융합 신기술이 가계부가 주도하고 산업부가 협조하는 형태로 두 번째 기술 분야이고, 세 번째 기술 분야로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주도해서 도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 안전 가이던스, 그리고 실제 홀류됐을 때의 가이던스라든가 LDN 기술이라든가 교통 안전에 관련된 기술들을 통해서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에서 이 세 가지의 기술적인 영역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세 가지의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실제 최종 적용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 관련된 서비스로 발굴을 해서 교통 약자라든가 교통 약자 지원 서비스, 그다음 온디맨드 서비스, 생활 밀착격 서비스,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 교통 예방 순찰 서비스, 이런 대표적인 그 공공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앞에 세계에서 개발됐던 기술들을 이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고 이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리빙랩이라는 사용자들이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리빙랩을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서비스를 돌리는 걸로 구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4개 부처가 공히, 산업부, 가계부, 국토부, 경찰청이 공히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라든가 시험 부분들의 규정 만드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총 4개의 분야에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비는 1조 7천억인데 실제 예타를 통해서 총 사업비는 1조 1천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규모는 이제 국가에서 진행됐던 R&D 사업 중에 랭킹 2번째에 해당이 됐고요. 랭킹 1위가 이제 범부처 의료기기인데 1조 2억이고 저희가 1조 1천억, 그다음에 아마 반도체가 아마 1조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 3대가 그 R&D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총 30개 중점 분야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고요. 실제 저희가 30개 중점 분야 150개 과제를 요청했는데 30개 중점 분야 84개로 그 융합된 부분들, 융합을 밟아서 아마 그 신청 대비해서 한 1조 7천억에서 1조 1천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 진행될 기간이 21년부터 27년까지 7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요게 관련된 그 기술들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과 ICT에 관련된 기술들, 그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런칭이 될 예정이고, 아마 그 내년 1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이 과제들이 런칭이 될 건데 아마 여기서 참여하시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고 해당되는 그 과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셔서 자율주행차의 그 기술 개발하는데 요긴하게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감사합니다. 강연장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강연해 주신 서재영 자율주행팀님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